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서울 코너인데요. 새롭게 또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멘토링 이야기라는 시리즈고요. 이거는 글쎄요. 창업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새 이 창업 보육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고요. 뭐 그 전에는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이제 계약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좀 이제 기술 보증 기금에서 가치 평가는 이런 쪽을 좀 서브로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멘토링은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을 여러 가지 공유를 해보다 보면은 멘토의 입장에서도 멘티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의외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이제 그 뭐냐 굉장히 이제 그 저희가 유명한 기관에 있잖아요. 그 기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멘토링을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그냥 일상 얘기하듯이 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향후에 뭐 누군가를 멘토링을 한다면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야겠구나. 혹은 향후에 내가 멘티로서 멘토링에 참가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명확하게 해가면 좋겠구나. 뭐 이런 어떤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시리즈 제가 지금 목록을 좀 짜봤는데요. 1년치 나오던데요. 진짜 1년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이 멘토링 이야기는 뭐 제가 멘토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무슨 그 멘토링 자체로 후디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힘든 멘토들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멘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도 항상 처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시행착오로 괜히 많이 겪었고, 또 지나고 나면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멘토링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말을 곱게 하는 성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은 괜히 또 그렇게 세게 얘기했나 이렇게 후회스러운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멘토링 이야기는 뭐 순수하게 뭐 멘토가 힘들다, 뭐 멘티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흑역사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할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멘토링의 사례나 뭐 멘토의 사례, 멘티의 사례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로 좀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시리즈가 많은데 한번 이것도 좀 즐겁게 들어보시면은 뭔가 이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또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구나, 이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첫 번째 멘토링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은 제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내 뺨을 때린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대충 아마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내 뺨을 때린 사람은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마 알 거예요. 네가 처음이한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몇몇 겪었던 많은 멘토링 중에서도 가장 반성을 하고 있는 파트였고, 그 다음에 그런 흑역사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일단은 이 코너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일단 저의 흑역사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 편하고 다음 편까지 한번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이 창업 보육 시장이라고 하는 게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창업자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또 그 창업을 지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또 뭐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에 있는 사람들도 전체 인구 대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바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사람을 저기서 만나기도 하고 저기서 만난 사람을 여기서 만나기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주로 하는 일은 학교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뭐 특강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면서 또 멘토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막 제자들을 막 몰아붙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심사나 별도 멘토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때 얘기인데요. 시작이 멘토링이 아니고 그 심사였어요. 그 창업자들을 선정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그런 심사였고, 그 심사위원 자격으로 와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부끄럽게도 제가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심사위원으로 간 게 아니고 위원장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꼬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였고,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떤 형평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은 조금 까칠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카로운 상태? 그 정도였는데요. 이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팀이 와서 그 발표를 하는데요. 발표 자체의 어떤 내용이나 아이템보다는 좀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은, 이 친구들이 일단은 구성원이 되게 좋아요. 뭐 진짜 유명한 대학의 구성원이고, 또 실험실에서 또 연구도 했던 친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술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단 모든 창업이 그렇잖아요. 사실 페이퍼로 평가하는 창업경진대회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투자자들은 일단은 구성원들의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아무래도 여기는 뭔가 좀 더 잘 뭔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평가들을 굉장히 잘 받고, 어디에 가도 사실은 좀 수상이나 이런 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만든 기업보다는 대학 교수님들이 뭐 박사들하고 모여가지고 만든 기업이 뭔가 좀 더 어떤 성공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거를 어떻게 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었고 기술 역량도 뛰어났지만 이제 아이템 자체를 객관적으로 놓고 파악을 해볼 때는 시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를 사업 자체를 간다 그랬을 때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좀 덜하고, 마치 이게 창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그냥 그 자기네들이 하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업 아이템화 시켜서 남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뭐 사업성이나 시장성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업성은 충분히 생각하고 틈새 시장이나 이런 빈 부분을 공략을 하면 충분히 아이템을 비즈니스 메이크업의 관점에서 분명히 꾸며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딱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진 않았지만은, 문제는 이 친구들이 그걸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준비를 안 했고 그냥 뭐 흔한 거 있잖아요. 뭐 시장 조사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없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거 가지고 투자 얘기도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저기 뭐냐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창업경진대에서 상도 받고, 뭐 정부 지원 사업도 한두 개 받아서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저의 그 까칠해 있던 그 상태에서 딱 봤을 때는 뭔가 자만심에 좀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질의응답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물론 처음부터 뭔가를 한 건 아니고 좀 유하게 질문을 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보통 나오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잘났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점수를 안 주고 배겨?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자기 아이템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과도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니들이 뭐 우리한테 점수를 안 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나가죠. 격려를 해주고. 근데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쉬웠던 건, 누군가 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주고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저렇게 가는 것보단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뭔가 좀 더 현실성 있는 내용들을 만들었을 텐데, 너무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응답을 하나 두 개 얘기하다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 뭐 화를 낸 건 아니고요. 좀 까칠하게 뭐라고 했어요. 니들 지금 이거를 시장 조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하고 나가면 안 된다. 지금 경쟁업체 고민도 안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다도 아니고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막 저 정도 금액을 내고 있는데 저 정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니들 기술을 흉내내지 못해가지고 안 할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좀 했었고 그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혼났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대놓고 무슨 뭐 욕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그냥 약간 잔소리도 좀 까칠하게 하면 혼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혼났어요. 혼난 게 사실이고 제가 뭐 흥분을 하진 않았지만은 사실 그날 좀 전반적으로 까칠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간혹 나왔었기 때문에 주의는 하고 있었는데 내심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꼭지가 딱 돌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끝나고 그 친구들 나간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이제 사과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너무 조금 심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할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은 뭐 제가 이 상황이 아니어도 뭔가 좀 하다못해 뭐 이렇게 독설은 아니더라도 좋은 정도는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좀 그런 부분들을 안 해서 좀 아쉽긴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그때 이제 봐주셨던 그 스태프들, 그러니까 그 기관의 담당자한테도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고하셨다고 하고 이제 나왔죠.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3일 뒤에 이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용건이 뭐냐면은 그때 제가 그렇게 쪼았던 그 친구 둘이었거든요. 그 하나가 CEO고 하나가 CTO였는데 그 친구 둘이 저한테 멘토링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당황했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어디 이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그 핸즈프리로 받았었는데 정말 당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무리 제가 까칠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도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혼나는 느낌이 든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남들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요구를 뒷담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은 있지만은 멘토링 신청을 한다. 그때 그 저희를 혼냈던 분한테 멘토링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살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니 저기 대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딱 그거예요. 제가 일단 그날은 분명 까칠했던 게 맞고 이거는 개인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느낄 정도로 뭐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근데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니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대리님 제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봐요 무슨 낯으로 막 이랬는데 이분 얘기가 이 친구들이 고민이 되게 많았대요. 왜냐하면은 본인들도 본인들의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뭔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창업경진대회를 가건 멘토링을 가건 아니면은 다른 뭐 지원 사업을 가건 투자자랑 얘기를 하건 그냥 다들 뭐 이건 좋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막 하면서 뭐 조언이라고 해도 뭔가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조언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날 심사위원장으로서 거의 이제 좀 팩폭 수준으로 좀 후드려가는 그런 평을 했었는데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랑 상담을 좀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어떤 거고 불안해하는 게 어떤 거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걸 보완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혼나도 좋으니까. 야 정말 제가 그날 정말 깊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멘토링에서 시작을 한 건 아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들을 오해를 한 거잖아요. 쟤네들이 그냥 잘난 체 하는 거고 뭔가 이제 주변에서 계속 오냐오냐 해주고 막 띄워주니까 뭔가 자만심에 차가지고 이런가 보다 했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뭐런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어딘가 발표에 나가면 당연히 우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자신감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법밖에 안 배웠죠. 뭐 사실 누가 발표 와가지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거 고민이 안 되고 이런 거 불안해 죽겠어 이렇게 발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발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불안해하고 뭔가 좀 얘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거를 요청을 했다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반성을 많이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멘토링을 할 때는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결국에 사람인지라 어느 시점이 되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물론 뭐 그 중에서는 정말 편견이 아닌 진짜로 제가 내린 진단이 맞는 경우가 사실은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는 좀 제가 반성을 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떡해요. 멘토링을 해야지.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있는 사무실로 오게 했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밥부터 사 먹였죠. 그래서 일단 밥을 먹으러 가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야 내가 그날은 뭐 좀 그랬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멘토라고 하는 사람도 일종의 교육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창업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고집이 센 분들도 있고 뭔가 아예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안 꺾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좀 독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팩폭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실제로 필요해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날 반성을 했던 건 어쨌든 그날의 까칠함이 그 일로 인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그 까칠함을 유난히 그 친구들한테 세게 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고쳐야 될 상황이었고 그 뒤로는 웬만하면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없도록 진짜 주의를 하고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결국에는 그날 멘토링을 잘 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고민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두세 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졸업 준비를 하던 친구들이라 사실 지금은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아마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계속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이제 그런 또 새로운 상담이 필요하거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면 언젠가는 한 번쯤 저를 기억하고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졸업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이 끝나게 됐을 때 한 번쯤 연락을 하면은 그때는 또 예전에 한 2년 전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이런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일이었고요. 이 얘기를 제가 좀 약간 이제 에피소드나 이제 그런 것처럼 해프닝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그 VC 분들이나 같이 친하게 지는 창업 멘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일들도 있다. 멘토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멘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관련된 영어 격언들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인데요. 뚜껑은 열어보기 전에 모른다라는 영어 격언이죠. 책을 커버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멘토링 이야기 여기 지금 목록을 한 열 몇 개 정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걸 짜놨는데 그 중에 이 격언이 들어가 있는 게 꽤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항상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랑 만나거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제가 그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설 멘토링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내 뺨을 때린 사람은 땡땡땡 네가 처음이야 라고 하는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